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주기가 다 돼갑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지금 상황 또 남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열린 추모제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사고 난 곳이라 정말 오기 싫은 곳이고 해마다 온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오면 무기력감이 제일 크고 그 사고 당시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이 떠오르고 사고 당한 사람들이 조금만 조심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던 말을 보면서 끔찍했습니다. 3년 전 김용균의 죽음을 두고 회사 측이 처음했던 말입니다. 위험을 외주화시키고 죽음의 사슬을 이어나가는 그 사슬을 끊어야만 더 이상 죽은 자리에 또 다른 죽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어머니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일단 재판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김용균 씨가 사망한 날이 2018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게 작년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9개월 뒤에 기소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소한 인원은 한국서부발전 대표 그리고 거기가 원청이죠.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거기에도 역시 대표를 포함해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법인 2곳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기소를 늦게 하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2단독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심이 끝나기는커녕 아직 결심 공판도 안 했어요. 아마 1심 끝나기까지도 1,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2개의 권고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여기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핵심 주문 중 하나였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정청의 김용균 사고 대책 발표, 곧이어 정부명으로 특별조사의 권고안이 발표되었어도 김용균 당사자 동료들은 고용 처우 안전은 변화됐다고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연다하시고 결국 발전소 운전 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0%를 달성하셨습니다. 3년이 돼가는데 정규직 전환 비율이 0%예요? 네, 단 한 명도 정규직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고 직후 한 3개월 뒤쯤에 비정규직에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방식은 재공영화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전 그 자회사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고용을 하되 그 자회사가 현재 상장 중이니까 그 자회사의 지분을 사들여서 한전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자회사가 한전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지분의 31%를 자유총연맹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지분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내 주관사를 선정하고요. 내년 1월까지 주식 실사와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로 그 주식을 31%를 사들이고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회사에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 편입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정규직화하는 자회사 정규직화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협상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언제 정규직화가 될지도 시일을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권고가 무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주요 과제 중 하나였죠.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며 법 취지에 맞지 않게 50인 미만은 3년 유예시키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 제외되도록 힘을 썼습니다.
김용균법에 의해서도 원청이 책임질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네,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은 미루고 빼놓고 이래서 뭐 사실 실효가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 법이. 네, 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위험에 외주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전, 설비, 안전, 뭐 환경 분야는 여기에서 또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보호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세 사업자인 경우에 특히 5인 50인 미만의 경우에 산업재해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50인 미만이 전체 산업재해 한 80%를 차지해요. 그중에 5인 미만이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에 시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인데 50인 이상 사업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인 미만에 해당되는 게 2024년부터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요? 법을 바꿔야 되죠. 지금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지금 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연내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좀 하세월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지금 이거는 사업장의 인식만 사업주의 인식만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그 개정한 부분들에도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실질적으로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꼼꼼하게 법이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말 날마다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산업재해 소식을 저희가 매주 한 차례씩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빨리 좀 손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